자, 단열 반응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어디어베틱 리액션 템퍼러처 혹은 시어레티컬 프레임 템퍼러처, 그러니까 단열 반응 온도 혹은 이론 불꽃 온도, 이론 연소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선 화학 반응, 연소 반응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가 열 배출이 되지 않고 단열된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 도달할 수 있는 맥시멈 온도를 단열 반응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템퍼러처,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우선 화학 반응이 애디어베틱 컨디션, 단열 조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 반응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C하고 탄소가 그 옥시전하고 반응을 했을 때 열이 막 나올 거 아니야. 열이 막 나오는데 여기가 단열돼 있어. 석탄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했는데 열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뭘 태우면 열이 나오잖아. 근데 이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가지? 얘가 탄소가 다 소모될 때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소모될 때까지의 올라갈 수 있는 맥시멈 온도를 이론 애디어베틱 리액션 템퍼러처, 그러니까 단열 반응 온도 혹은 이론 불꽃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반응이 애디어베틱 컨디션에서 일어난다. 결국 애디어베틱 컨디션에서 일어날 때 이 말은 히트 익스체인지가 히트 인터체인지가 열 주고받는 게 없다는 얘기지. 이 시스템하고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나는 베슬이라는 이 시스템하고 서라운딩 쪽에 그 에너지를 주고받는 열의 형태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없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의해서 반응열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른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기적인 일이나 정기적인 이펙트, 그리고 일, 아이오나이제이션 혹은 프리라디컬 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반응에 어떠한 이런 반응기에서 어, 이런 반응물이 리미팅 리액턴트가 모두 반응할 때까지 모두 반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맥시멈 온도를 이론 불꽃 온도, 저는 시어리티컬 프레임 템퍼러처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이론 불꽃 온도, 단열 반응 온도라고 합니다. 단열 반응 온도 같은 경우는 그 반응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그 온도를 의미를 해요. 맥시멈 온도를 의미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기를 디자인하는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단열 반응 온도를 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200도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구리 반응기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죠. 더 온도를 더 견딜 수 있는 반응기 재질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애디어베틱 리액션 템퍼러처는 반응기에 들어가는 소재, 그 반응이 일어나는데 사용되는 용기의 소재를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자,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에너지 밸런스 한번 봅시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정상 상태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수치식에서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정상 상태 에너지 밸런스식이 델타 H는 지우고 델타 H가 아니고 다시 쓸게요. 델타 E는 Q 플러스 W 마이너스 델타 H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의 플로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정상 상태 이게 0이고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0이고 다른 외부의 일렉트릭이나 웍에 대한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Q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가 제로지? 델타 H만 제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너지 밸런스는 Q가 제로일 때 델타 H가 제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것은 theoretical flame temperature, 그러니까 이 반응에서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온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외부에 Q가 제로일 때, 외부에 열 출입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델타 H를 제로로 만드는 그 익스트림, 그 외부로 나가는 exit 익스트림의 온도를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스트림하고 나가는 반응기에서 나가는 스트림의 센시블 힛을 계산하기 위해서 힛 캐패시티 값 대신 어펜딕스 D 값, 그러니까 여기는 생성열, 그 다음에 연소열이 나와 있는데 생성열, 연소열뿐만 아니라 현열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펜딕스 그 G 대신 연령량식 대신 어펜딕스 F 책을 이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Theoretical Flame Temperature TFT라 그러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약간의 트라이 앤 에러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델타 H를 제로로 만드는 그 외부로 나가는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심플한 프로세스를 위해서 테이블하고 스페시픽 엔탈피가 나와 있는 테이블하고 데이터를 써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반응기에서의 델타 H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반응기 후단의 exit temperature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페시픽 엔탈피 자료로서 테이블을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심플한 절차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먼저 그 델타 H가 0으로 되게끔 하는 거를 대략적으로 처음에 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탄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O2를 만드는 이런 연소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CO2 흐름하고 탄소하고 옥시전하고 나와서 발생하는 열량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아웃풋 스트림으로 CO2로 배출되는 걸로 결국 열량이 다 나갈 텐데 그 CO2 온도를 내가 한 온도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 그 온도 T를 그 외부로 나가는 온도 T를 우선 하나를 그냥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풋 열량 대비 아웃풋 열량이 그 뭐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델타 H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아웃풋 열량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아웃풋 열량 빼기 인풋 열량이 플러스다. 그러면 그 아웃풋 스트림에서의 온도가 훨씬 더 낮은데 오버 에스티메이션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웃풋 온도를 T를 처음 가정한 것보다 약간 낮게 잡아가지고 트라이 앤 에러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T를 가정해가지고 구해가지고 한 번은 그 인풋 열량 대비 플러스로 나오고 한 번은 인풋 열량 대비 마이너스 나오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열량 한 거를 이제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내삽을 해가지고 0으로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좀 쉽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반응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옥시전하고 나와가지고 반응을 해서 CO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열이 못 빠져나가. 그러면 결국 이쪽에 어떠한 온도 T라서의 델타 H가 있겠지. 그러면 델타 H 아웃풋 빼기 델타 H 인풋 이게 가정을 하는데 T를 예를 들어서 700도씨로 가정을 했어. 700도씨로 가정했더니 700도씨일 때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게 0보다 커. 그러면 이 말은 뭐지? 700도씨일 때 인풋의 에너지 레벨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700도일 때는 인풋의 에너지 레벨이 아웃풋의 에너지 레벨하고 비교를 해서 낮게 있고 실제 700도씨는
원래는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걸 맞추려고 우리가 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에너지 레벨을 맞추려고 했는데 오버 에스티메이션 된 거지. 근데 다시 한번 500도씨에서 가정을 하고 똑같이 델타 H 아웃풋하고 마이너스 델타 H 인풋을 계산했더니 이게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500도씨일 때 에너지 레벨이 인풋보다 이게 인풋이고 이거 낮다는 얘기지. 그러면 언더 에스티메이션 된 거지. 그러면 500도씨. 그래서 이 500도씨하고 700도씨 이 사이에 인풋하고 아웃풋의 에너지 레벨이 비슷한 레벨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내삽을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오픈 시스템이 아니고 클로즈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 클로즈 시스템에서는 온도가 그러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 외부로 빠지는 그 theoretical temperature, TFT, theoretical frame temperature에서 아웃풋 스트림이 빠지는데 그 클로즈 시스템은 그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unsteady state 조건이 될 거고 unsteady state 클로즈 시스템에서 kinetic energy, potential energy 제로고 그리고 외부로 W 제로고 결국 그러면 Q는 델타 U, 실제 델타 E지, 델타 E, 델타 E인데 이제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가 제로니까 이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델타 U는 U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 뺀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델타 U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델타 U를 어떻게 바꾸느냐 예전에 우리가 엔탈피 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델타 H는 U 플러스 PV니까 델타 U는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PV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현열하고 그리고 그 히트 오브 포메이션 생성열하고 머지 시켜서 Q는 델타 HT 마이너스 H 25도씨 25도씨 기준으로 그 다음에 파이널 스테이트 마이너스 동일하게 이니셜 스테이트 하고 그 다음에 PV 웍에 대한 거를 파이널 스테이트 마이너스 이니셜 스테이트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PV 웍 같은 경우는 이 엔탈피 변화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때때로 무시되기도 합니다. 무시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각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고려를 해줘야 돼. 컨스탄트 볼륨 조건이면 V가 일정하니까 델타 PV가 V 델타 P 이렇게 되고 컨스탄트 프레셔 조건이면 그 P가 컨스탄트 하니까 P를 앞으로 붙어가지고 P 델타 V 그리고 아이디얼 컨디션 아이디얼 가스다 그러면 델타 PV는 델타 NRT 해가지고 R 곱하기 델타 N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예제 10.7 단열 반응 온도 혹은 TFT 이론 불꽃 온도 Theoretical Frame Temperature를 구하는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이유는 알 거예요. 우선 문제가 뭐냐면 CO 가스를 컨스탄트 프레셔 조건에서 100% 이세스, 100% 가행 공기랑 반응을 해가지고 그 가행 공기랑 반응을 해가지고 연소를 할 때 그때 TFT, Theoretical Flame Temperature를 구하라. 근데 리액턴트는 100도씨 1기압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딱 나와요. 시험에서는. 그러면 우선 반응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100도씨 CO가 이렇게 들어가고 1기압에서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겠죠. 공기는 21%가 옥시전이고 N2가 79%고 100도씨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가지고 CO2 나올 거고 과잉 공기로 반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CO는 다 반응을 해가지고 CO2로 전환되고 나머지 미반응 N2랑 미반응 산소가 나오겠죠. 왜? 100% 가잉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steady state flow 시스템이고 다른 영향들 W도 없고 potential energy, kinetic energy 제로고
그리고 단열 리액션 템퍼러처를 구하는 거니까 Q도 제로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결국 이 시스템에서 델타 H는 제로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우선 머티리얼 밸런스부터 세워봅시다. 머티리얼 밸런스를 세웠더니 우선 엔터링 되는 엔터링 컴파운드에 CO를 1g 몰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CO 1g 몰하고 옥시전은 얼마나 필요하지? CO가 CO2 되려면 CO 플러스 2분의 1 O2 해가지고 CO2가 돼야 되지? 그지? 그러면 CO가 1g몰 반응하려면 O2는 0.5g몰 필요한데 100% 익세스라니까 0.5g몰이 더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옥시전은 필요한 게 여기 있는 것처럼 0.5g몰이고 익세스로 0.5g몰이 다 들어가서 1g몰이고 그 다음에 N2는 1g몰에 0.21분의 0.79 해가지고 3.76g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에어는 4.76g몰이고 그러면 익세스 컴파운드는 CO는 다 반응해가지고 CO2로 전환됐으니까 CO2 1g몰 옥시전은 익세스 된 양만큼 남았겠죠. 0.5g몰이 남았고 N2는 3.76g몰이 남았겠죠. 자, 에너지 밸런스를 세워보면 델타 H는 제로가 되니까 우선 가정을 있잖아. 그래서 가정을 아까 그 반응기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CO 1g몰 그 다음에 O2, N2 1g몰 3.76g몰 그 다음에 이게 일기압 100도씨지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어떠한 온도로 나오고 CO2, O2, N2 이게 1g몰, 이게 0.5g몰, 3.76g몰 이런 얘기지. 이 T를 지금 우선 첫 번째로 가정을 해보자고. T를 처음에는 우선 정리를 좀 해볼까? 인풋에서 CO, O2, N2 각각 1g몰, 1g몰 3.76하고 100도씨니까 373 켈빈 그리고 히트 오브 포메이션은 O2, N2는 0이고 히트 오브 포메이션은 마이너스 110.510 그리고 현열, 이거 현열입니다. 현열 100도씨일 때 CO의 현열 2917-728 그 다음에 옥시전 2953-732 그리고 N2 2914-728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거 두 개 더해서 몰수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거 두 개 더해서 몰수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두 개 더해서 몰수 곱해가지고 더하면 몰수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총 인풋에 대한 열량이 마이너스 97891줄이야. 그러면 아웃풋도 어떠한 온도일 때 이 열량이 됐을 때 마이너스 97891줄이 돼야 아웃풋도 그 아웃풋 온도에서 어떤 온도에서 이 열량이 돼야 이 시스템 정상 상태인 거지. 그지? 그래서 아웃풋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머티리얼 밸런스는 다 구했어. CO2, O2, N2, 1g몰, 0.5g몰, 3.76 그리고 온도를 먼저 가정을 하는 거야. 아웃풋 온도가 이 T라는 온도가 처음에 2000켈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2000켈빈일 때 뭐가 바뀌지? CO2에 히트 오브 포메이션 쓰고 그 다음에 2000켈빈일 때에 현열이 이렇게 있겠죠. 현열. 그래서 현열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 히트 오브 포메이션 하고 현열하고 더해가지고 여기 몰수 곱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죠? 그리고 옥시전 0.5g몰이 2000켈빈 있을 때 현열 동일하게 이렇게 계산합니다. N2도 현열 동일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얘네 어차피 히트 오브 포메이션 생성량이 제로니까 이거 다 더해가지고 몰수 곱하면 이렇게 돼서 열량이 마이너스 61511 마이너스 61511
61151 죄송합니다. 6115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델타 H를 계산을 했더니 델타 H 아웃풋 마이너스 델타 H 인풋을 하면 실제 0보다 큰 값이 나와. 이 말은 뭘까?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그 인풋은 처음에 인풋의 에너지 레벨이 파란 거로 표현할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97891인데 우리가 2000켈빈을 잡았더니 마이너스 61151 해가지고 오버 에스티메이션 된 거지. 이 지점이 된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온도를 또 잡았어. 또 다른 잡았더니 실제 다른 온도 1750켈빈을 잡았더니 1750켈빈에서 물질수지 그대로 적어놓고 생성률 다 적어놓고 그래서 현열을 계산을 했더니 77451 그리고 O2의 산소의 헌혈은 50.55 빼기 731 그리고 N2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얘네 더하기 몰수 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네 더하기 몰수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고 N2도 동일하게 현열하고 잠열하고 더해가지고 몰수 곱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계산을 했더니 총 에너지의 합이 마이너스 141.845고 마이너스 141.845 빼기 마이너스 97891을 했더니 이거는 이제 0보다 더 작게 나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실제 2750 켈빈으로 잡았을 때 그 에너지 레벨이 훨씬 더 낮게 있다는 얘기지.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114548.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삽을 하면 어떠한 0값이 되는 온도가 있을 거라고. 그거를 내삽을 통해서 이렇게 내삽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1828 켈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2000 켈빈으로 했을 때는 인풋 열량 대비 아웃풋 열량이 훨씬 더 오버 에스티메이션 됐고 과잉으로 이렇게 높게 측정됐고 그 다음에 1750으로 계산을 했더니 1750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더니 인풋 열량 대비 열량이 훨씬 더 낮지.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거야. 그러면 오버 에스티메이션 된 쪽하고 언더 에스티메이션 된 쪽하고 이 중간 값이 우리가 원하는 TFT겠죠.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온도라는 거지.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온도. 그래서 그게 얼마냐? 여기 내삽을 해가지고 풀었더니 1828 켈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곰팡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트릭 애시드를 생산하는 문제 10-8을 풀어봅시다. 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커머셜 시트릭 애시드 프로덕션을 위해서 배치 리액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치 리액터 안에서 리액션이 3단계 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고 근데 그 반응이 일어날 때 스토이키오메트리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earlier idle phase, medium idle phase, late idle phase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earlier idle phase에서는 80시간부터 120시간 사이에 일어나고 처음에 1g몰이 글루코스가 1.5g몰의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3.81g몰 바이오매스 그리고 0.62g몰의 사이트릭 애시드 그 다음에 CO2 0.76g몰 그 다음에 폴리올이 0.37g몰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0아워가 120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디엄 페이지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어디셔널하게 글루코스가 소모되고 1g몰의 글루코스가 다시 2.4g몰의 옥시전하고 만나가지고 바이오매스 1.54g몰, 0.74g몰의 스트릭 애시드, 1.33g몰의 CO2, 0.05g몰의 폴리오를 생산한다 그래요. 그리고 180시간 이후에는 레이트 아이도 페이즈, 마지막 아이도 페이즈에서 어디셔널하게 마지막으로 글루코스가 소모되고 1g몰의 글루코스가 3.91g몰의 옥시전하고 반응을 하고 여기에 0.42g몰이 반응에 또 쓰여가지고 사이트릭 애시드를 0.86g몰 더 생산하고 2.41g몰의 CO2를 더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20시간 동안 이 세 개의 반응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어가 있는 에어로빅 배치 프로세스에서 25도씨에서 25도씨의 글루코스 30% 용액이 반응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스토이키오메트리 에어를 믹서하기 위해서 그 100마력의 100hp의 에어레이트를 또 쓴다고 해요. 처음에 그 넣어준 글루코스의 60%만 시트릭 애시드로 전환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글루코스 중에 처음에 들어간 양의 60%만 시트릭 애시드, 그러니까 글루코스 중에 60%의 전환율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32도씨에서 얼리 페이즈, 35도씨에서 미디엄 페이즈, 레이트 페이지에서는 25도씨로 운전되고,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1000킬로그램의 사이트릭 애시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이 이 퍼멘테이터, 그러니까 발효기 반응기에 제거되거나 넣어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선 데이터를 보면 글루코스에 대한 히트 오브 포메이션하고 MW가 나와 있고 시트릭 애시드, 드라이셀, 그러니까 바이오매스에 대한 히트 오브 포메이션하고 MW가 나와 있어요. 앞서 세 가지 반응, 세 가지 페이지, 반응이 아니고 세 가지 페이지, earlier 아이도 페이지, medium 아이도 페이지, late 아이도 페이지를 다 더하면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3g몰의 글루코스가 7.8g몰의 옥시전하고 만나가지고 5.35g몰의 바이오매스하고 2.22g몰의 사이트릭 애시드, 4.5g몰의 CO2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거 앞서 있는 그 earlier, medium, late 아이도 페이지에 있는 그 반응식을 다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220시간 동안 그 반응이 다 일어나는 거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완성시킬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화학 반응식을 썼고 베이시스를 사이트릭 애시드 1000kg 생산량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머티리얼 밸런스를 세워보면 사이트릭 애시드 1000kg이라는 거는 사이트릭 애시드 분자량이 얼마나 그랬죠? 1kg몰당 192.12kg 사이트릭 애시드니까 결국 사이트릭 애시드 몰수 약 52.05kg몰 사이트릭 애시드가 1000kg에 해당하는 사이트릭 애시드가 결국 몰로 바꾸면 52.05kg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52.05kg몰의 사이트릭 애시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글루코스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실제 52.05kg몰 사이트릭 애시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릭 애시드하고 글루코스의 양론 계수식이 3대 2.2죠. 그래서 3kg몰 글루코스당 2.2kg몰 사이트릭 애시드가 생산되고 실제 이 반응에서 60%의 글루코스만 반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1kg몰 사이트릭 글루코스가 공급됨에 따라서 0.6kg몰의 글루코스만 반응을 하니까 실제 스타트에 넣어주는 글루코스 양은 117.78kg몰이에요. 그죠? 그러면 117.23kg몰 글루코스를 우리가 그 용액에 필요한 매스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1kg몰 글루코스는 18kg 글루코스니까
근데 용액으로 따지면 30% 글루코스 용액이었죠. 그러면 1kg 솔루션당 0.3kg 글루코스 있다고 생각을 하면 쭉 구하면 7400kg의 30% 솔루션 용액, 그러니까 7400kg의 용액이 있으면 30% 용액이 있으면 그게 이제 117.23kg몰 글루코스가 있다는 거죠. 그냥 비례식으로, 비례식이 아니고 이게 단위한산 해가지고 다 구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단위한산해서 다 구한 거고. 그리고 이걸 이제 머티리얼 밸런스로 서머리를 하면 우선 컴포넌트 글루코스는 처음에 117.32kg몰이 들어가죠. 그리고 60% 반응하고 나서 40%만 남아 있으니까 46.93kg몰이 남아 있고, 바이오매스는 보면 알겠지만 여기 사이트릭 애시드하고 바이오매스의 그 단위가 2.22분의 5.35, 그러니까 사이트릭 애시드가 2.22g몰이 생성될 때 바이오매스는 5.35g몰이 생성되니까 아까 사이트릭 애시드 몇 g몰 생성된다 그랬죠? 52.05g몰, 52.05g몰 곱하기 2.22분의 5.35 하면 125.44g몰이 생성되고, 사이트릭 애시드는 52.05g몰 생성되고, 그리고 옥시전은 아까 그 글루코스가 117.33g몰 117.32g몰 필요한데 여기에 3대 7.8 비율로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 이니셜로 공급된 거는 스토이키오메트리 양만큼 공급됐다 그랬으니까 305.03kg이 되고, 발생된 CO2는 117.32 곱하기 3분의 4.5 3분의 4.5에다가 이제 60% 전환율 계산하면 105.59kg몰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 수지를 다 계산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공급된 공기 중에 N2가 있죠. N2. 근데 N2는 초기에도 있고 나중에도 반응이 안 하니까 초기에도 남아있고 나중에도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야. 처음에는 O2하고 N2하고 같이 이렇게 공급됐는데 결국 O2는 다 반응하고 나서 CO2로 되고 그 다음에 N2가 남아있겠죠. 근데 이니셜 스테이트나 파이널 스테이트,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퍼먼테이션 용액이 25도씨에 공급되고 파이널 스테이트도 파이널 페이지에서도 레이트 아이도 페이지에서 25도씨로 공급되니까 결국은 N2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열량 변화가 거의 물량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를 한번 세워 봅시다. 물질 수지에서도 처음하고 나중만 그 이니셜 스테이트하고 파이널 스테이트하고 비교를 하면 물질 수지에서 다 남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 수지 세울 때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밸런스 풀어볼게요. 그리고 에너지 밸런스식 이렇게 되고, 클로즈 시스템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 그러면 델타 U는 Q 플러스 W인데 여기서 이제 W는 아까 100마력을 1마력당 줄로 계산하고, 그리고 이 반응이 레이트 아이도 페이즈까지 2200시간 진행된다고, 그리고 1시간당 3600초, 그리고 1kJ는 1000줄 해가지고 kJ로 계산을 하면 100마력이 5.9 곱하기 10에 7000kJ이 되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델타 U는 델타 H 마이너스 PV인데 이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의 대부분이 용액이란 말이야. 물이란 말이야. 물. CO2가 물론 발생을 하긴 하지만 물이고, 그다음에 이니셜 스테이트하고 아이돌 페이지, 그러니까 레이트 아이돌 페이지를 지난 파이널 스테이트하고 온도가 똑같아. 그리고 이 반응기가
그 배치 반응기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압력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PV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델타 U는 델타 H 마이너스 PV에서 이거 무시하고 그러면 여기 이 식에서 얘가 델타 H니까 델타 H라고 생각을 하면 U는 델타 H 마이너스 W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레퍼런스 스테이트를 25도씨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니셜 스테이트가 25도씨고 파이널 스테이트도 25도씨고 그러면 온도에 따른 에너지 변화는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온도에 따른 센시블 힛이 제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나이트로젠하고 이니셜 스테이트에 공급됐던 나이트로젠 양하고 나이트로젠 히도 포메이션도 제로고 온도 변화도 없으니까 나이트로젠에 의한 에너지 밸런스는 제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반응에 참여하는 글루코스, 옥시전, 글루코스, 바이오매스, 사이트릭 애시드, CO2에 대한 생성열로만 우리가 비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 반응 초기에 글루코스하고 옥시전 아까 머티리얼 밸런스로 117.32, 305.03 이렇게 구했고 히트 오브 포메이션은 글루코스 아까 테이블에서 나와 있었죠. 마이너스 1266, 1266 그래서 총 엔탈피 다 구하면 1200 마이너스 1200 예 곱하기 예 그 다음에 예 곱하기 예 이렇게 해서 다 표기를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48530 곱하기 10의 3성 킬로줄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트 반응 후에 220시간 이후에 글루코스 남아있는 양 46.93 거기에 히트 오브 포메이션 마이너스 1266 바이오매스는 125.44 거기에 히트 오브 포메이션 마이너스 91.4 사이트릭 애시드 52.05 몰 생성됐고 히트 오브 포메이션 마이너스 1544.8 그리고 CO2는 105.59kg몰 생성됐고 히트 오브 포메이션은 마이너스 393.51 그래서 결국 예 곱하기 예 그리고 바이오매스도 몰수 곱하기 히트 오브 포메이션 사이트릭 애시드도 몰수 곱하기 히트 오브 포메이션 CO2도 몰수 곱하기 히트 오브 포메이션 해가지고 이 몰수 곱하기 히트 오브 포메이션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이 값이고 바이오매스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사이트릭 애시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CO2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이널 스테이트에서의 열량 총합 결국 파이널 스테이트에 남아있는 이 물질들 반응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물질들에 대한 열량 총합이 이거고 이니셜 처음에 공급된 글루코스하고 옥시전의 열량 총합이 이거지. 그러면 엔탈피 변화라는 거는 아까 엔탈피 변화라는 거는 이 파이널 스테이트 빼기 파이널 스테이트 빨간색으로 얘 빼기 얘 이렇게 되겠죠. 델타 H는 1 빼기 2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면 델타 H는 이렇게 돼 있고 아까 Q는 뭐라 그랬죠? Q가 델타 H-W인데 델타 H가 이 값이고 W가 아까 5.9 곱하기 10의 7성 킬로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91 곱하기 10의 7성 킬로줄 하면 결국 전체 답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8성 킬로줄 결국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8성 킬로줄이 되는데 이 말은 1 곱하기 10의 8성 킬로줄만큼 열량을 발생을 하니까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량이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빠져나간다.